저는 문미숙입니다. 잠시 후에 하겠지만 오늘 선생님들한테 품격 있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와 보이는 얘기가 있죠. 20살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뭐 살아온 인생이 얼굴을 만든다 그런 뜻이겠죠? 아, 예, 네, 좋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요. 박예라 씨 얘기로는 네. 오늘의 얼굴은 어제 먹은 거다. 그래도 충분히 있는데 또 이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20살의 얼굴은 부모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이 멋있게 예쁘게 낳아주면 그렇게 살다가 이제 50살의 모습은 내가 그동안 살아있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선생님들 지금 얼굴을 뵈니까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잘 사실 거라 믿습니다. 자, 지금 이게 글이 보이시죠? 네. 잘 물든 가을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저는 이 얘기를 그 법륜 스님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문구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종로 3가역 8번 출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참 이 말이 정말 그러니까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다 왔는데 이 말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시니어로서 신뢰감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신뢰감을 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처럼 이제 늦으면 안 되죠. 네, 저는 품격이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격을 갖고 있는데 그 나이가 들므로써 더 많이 갖춰야 되는 게 품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품격 있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현재 경력에 관계없이 저는 정년이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은. 그래서 주얼리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청소년이나 장애인들 또 시니어한테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고 있고 컬러에 관련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이렇게 했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이 과정을 신청을 하셨는데 각자 선생님들의 개인 소개하고 신청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가장 힘이 되는 말 나는 이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라는 말이 있으면 해주신다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과정을 하는 동안 힘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선생님부터 하실까요? 순서대로 해야죠. 순서대로 할까요? 뭐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그러죠? 고스톱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미이고요. 하는 일은 미술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는 회사 그 시니어 블로그 옆에 로고를 만들었고요. 그 대학원에서는 큐레이팅을 공부해서 작은 갤러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되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신청 이유는 우리 문미숙님께서 이런 걸 해주신다는 공고를 올리자마자 이 코로나 시대가 2년이 돼가면서 너무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도 안 하게 되고 옷을 다 거르고 입지도 않게 되고 정말 사람이 게을러지는 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제 자신 스스로 한번 일깨워 보려고 이렇게 됐고요. 힘이 되는 말은 저는 곱게 늙어간다. 항상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정말 나는 곱게 늙고 이쁜 할머니 되고 싶어 하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곱게 늙어가는 그런 할머니, 노년이 되고 싶어서 이 강의를 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김정미 선생님 말씀이셨고요. 잘하세요. 이름은 강신영이고요.
그런 일은 지금 은퇴했으니까 네. 없습니다. 너무 먹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글 쓰고 글 치고 산에 가고 네. 끝나면 송파 둘레길 걷고 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영화를 매일 봐요. 어. 그래야 우리 카페에 영화 그걸 네. 올리거든요. 네. 죽을 맛이긴 한데 네. 보람이 있고 재밌어요. 네. 대리만족도 하고. 네. 신청 이유는 네. 여기 강산 포함해가지고 네. 이 모인 사람들이 짠짠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이상민 씨 이름 뜨는 거 보고 오케이 하고 떴어. 요 모임이 요거 괜찮다 그래서. 힘이 되는 말은 전 그 잘하는 게 많아요. 잘하는 게 여러 가지 참 많이 있는데 못하는 게 뭐야? 이런 말 들을 때 아, 힘이 나세요? 이렇게 나는 멀티태스킹에 화강계인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또 더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간에 있는 건 다 밝혀졌고 네네. 새로운 거에서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에 지금 호기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저는 이상민입니다. 흔한 이름이고요. 하는 일은 무슨 기록 관리 쪽의 일을 아직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서를 해제한다거나 목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시간 남으면은 운동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술 마시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일이라면요. 신청 이유는 토크 미팅이 재밌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많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 건 해보겠다고 신청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마지막 토크 미팅이 없어졌어요. 오늘 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 돼서 이거는 내가 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중단입니다. 네, 중단. 네. 올해는 이제 마지막이라서 올해 마무리를 좀 토크 미팅으로 잘 해보자. 저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뭐 이미지 메이킹은 그냥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걸까 뭐 같은 경우는 여러 생각이 고집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힘이 되는 말은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그만하면 잘 살아왔다 그런 말들을 이제 주변 사람한테 들으면은 그게 힘이 됩니다. 네네. 그 정도고요. 네. 권미숙 강사님은 우리 앞에서 제일 멋있는 분이라고 회장님이 끄끄 칭찬하는 분. 근데 회장님이 칭찬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죠.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오늘 객관적으로 잘 보세요. 네. 저는 뭐 어쨌든 저는 힘이 되는 말이 뭐 젊어 보인다 이런 말도 기분 좋고 네. 또 막 되게 편해 보인다 표정이 네. 그 말도 좋고 네. 그래서 요새는 귀여운 할머니가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귀여우세요. 귀여운 할머니. 귀여우세요. 귀엽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다 이미 소개했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이상민 선생님을 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안영숙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하는 일은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실버 체조, 인문학, 그리고 직업 소양 교육 이렇게 세 파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블로그 협회식으로 말하면은 노원 비콤 소속이고 같은 비콤이죠. 예, 네, 토요 이름만 걷기, 많이 냈어요. 예, 토요 걷기 회원이고 또 수요 영화 회원이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이유는 우리 문행클럽, 문홍클럽도 이제 소속이네, 그렇죠? 문행클럽에서 문미숙 선생님이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그때 아쉽게도 듣지를 못해서 혹시 그 부분하고 조금이라도 겹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되는 말은 저는 이제 남편하고 딸이 딱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출가를 해서 따로 살기는 하지만 남편이 둘인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래는 이제 세 식구인데요. 그 딸이 문 열고 엄마하고 부르면서 들어오는 게 제일 듣기가 좋아요, 저는. 예, 그리고 딸한테는 그 얘기가 듣기가 좋고, 또 남편은 이제 자기는 그 집에서 여자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여자를 위해서 자기 뒷바라지하는 게 제일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한 번 더 뵙게 되면 힘이 되는 말들을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까요? 자,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재미로 모의식 테스트를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아기는 죽을 듯이 떼를 쓰며 울고 있고, 전화기는 마구 울려대고, 밖에서 누군가 배를 누르고 있으며, 밥솥에서는 밥이 마구 타고 있고, 다리미는 바지를 막 태우려 하고 있다. 이렇게 5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마음속으로 정해주세요. 정했습니다. 다 정하셨나요? 네. 하나만. 어, 제일 하나만, 먼저 할 제일 것만. 먼저 할 거 하나만 왜 판단이 정하겠습니다. 빨라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전화기를 선택하신 분 없으세요? 전화기 없으세요? 자, 전화기의 의미는 명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전화기를 선택하셨다면 명예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다리미 선택하시는 분. 다리미. 어머, 다리 똑같아요. 하지 않아. 다 어떻게 어머, 통일하셨어요? 진짜. 타지니까. 아, 참. 근데 이유가 다를 것 같아요. 이유를 들어볼까요, 그럼 선생님은? 저거 갖다가 불나니까. 불나니까. 네. 다 동의하세요? 네, 아니, 저도. 저는 저도 불나니까. 불나니까. 불나는 게 무섭죠. 솔로의 타지니까. 제일 큰 중요한 건 불과적이 불과적. 그런가요? 근데 그 의미가 궁합이래요. 그러니까 딱 나하고 맞는 사람의 첫 번째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배를 누르는 사람은 외모를 중시한대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기를 선택한 사람은 인성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음식 타는 거를 먼저 보는 사람은 돈을 중요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 100% 신뢰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한 신뢰도가 64%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파이를 백신 정도면. 그런가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비중을 두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명이 다 일치했다는 게 굉장히 진짜요. 특이하지 진짜. 않아요? 대단하시네요. 똑같아요. 네. 자, 이제 여기에 이미지를 한번 보면 좌측하고 우측이 다르죠. 네. 뭐가 다를까요? 최고가 다르면 끼리 돌. 체구가 다르시다고 그다음에 글씨. 네, 오른쪽이 아주 슬림해졌네요. 네네.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떨까요? 여기 밑에 글씨. 이게 좌우가 다르거든요. 여기도 뭐가 이거 다를까요? 슬림해졌네, 남자가. 손에 들은 게 다르네. 어, 새가. 예. 그다음에 이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우 그림이 다르죠. 최고가 다르면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보통 이렇게 강의를 가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체격을 많이 말씀하시고 남성의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이제 이 카드나 이미지 이런 걸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근데 지금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니까 선생님하고 지금 반대의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분이 체격이 좀 통통하시긴 하지만 이 사람은 카드를 가지고요. 하나도 붙이지 않고 세워서 이 성을 만든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카드를 가지고 그냥 그 조각 정도밖에 못하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종이접기를 이 공작새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 거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학밖에 못했고, 이 사람은 이 코끼리로 조경 기술로 코끼리를 만들 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보통 눈이 먼저 가는 건 외모 때문에 이 사람의 실력이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보여지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내 실력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외모 때문에 비하되거나 폄하되는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저 뚱뚱한 사람들이 고지혈증이나 뭐 이런 걸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네. 걱정이 돼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큰일 나는데. 그렇죠. 자, 여기 지금 화살표가 있어요. 저 양쪽 두 선의 길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같아요. 물론 같죠. 근데 실제로 같아 보이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이 팔을 벌린 게 길어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는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만 조금만 달리 해도 우리는 서로 이해가 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오늘 준비해온 초상화 그리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나를 그리는 거가 아니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릴 거예요. 한 파트씩. 선생님들한테 제가 펜하고 희한하게 이런 강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세요. 안 왔더라면 어쩔 뻔했어 이사님 씨. 네. 이 펜은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따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양쪽으로 쓰는 건데요. 두꺼운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맨 처음에 양쪽. 선생님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지금 다 소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다 알 테니까 이름을 먼저 쓰시고 이 뜻도 그리고 되는구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상냥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뭐 화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써주셔도 좋고요. 이름 써주시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를 하신 다음에 내 얼굴 형태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좀 커다랗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다 완성하실 게 아니라 제가 얼굴 형태만 그려주세요. 그러면 얼굴 형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각자 내 얼굴의 형태, 내 내가 얼굴. 얼굴이 동그란지 사각형인지 삼각형인지 그거까지만 해주시고요. 얼굴형을 형태를 좀 크게 그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계란형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손가락이 삐뚤어. 옆으로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옆 사람한테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밑에서 쓰는 거구나. 그 다음에 자 이제 받으셨죠? 안쿨한 사람이야. 이게 뭐야? 자 그러면 이제 받으셨으면 그 사람 내가 가진 사람 이름 있잖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의 눈썹을 한번 그려주세요. 이 사람의 눈썹이 세모난지 일자인지 뭐 두꺼운지 가는지 보시고 한번 그려봐 주세요. 이거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관계없어요. 성의껏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거는 잘하세요. 다음에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지금 이름 주인공 있잖아요. 이름 주인공의 눈을 보고 눈을 그려주세요. 자, 잘 천천히 이거 여기에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 이름의 주인공을 보고 그려주세요. 잘 보세요. 정 이사님. 예쁘게 그려주세요. 이쁘게 그린 건지 모르겠네. 그려보세요. 그리셨나요? 눈동자도 그려야 돼요? 네. 이쁘게 그렸죠. 네. 하자 그런 거죠. 네. 자, 눈화장 진하겠네. 그 다음에 옆 사람에게 또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의 코와 입을 그려주세요. 근데 마스크 마스크 살짝 내려주셔도 좋고요.
직접 내려서 말하지. 살짝. 마스크 쓴 거 그리는 게 아니고요. 살짝 내려주시면 이상민 선생님, 저를 잠깐만 봐주세요. 코가 작은지 큰지 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려주세요. 아, 입을 안 그리, 입술을 안 그리, 코만. 입술도 같이 그려주세요. 입술도 네, 그리고 네. 가려져 나오지. 이제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이제 귀 한번 그려주시고요. 눈을 너무 이쁘게 안 그려놨다. 보이는데 귀 좀 이렇게 살짝 보여주세요. 귀 살짝 보여주시고요. 귀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얼굴을 중심으로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하시고요. 귀여워. 이거니까. 귀 보여주세요. 아 여기 이름 있는 사람. 네, 이름 있는 사람. 네.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까지 완성을 해주세요. 헤어스타일까지. 아 헤어스타일. 아, 이제 평소에 이렇게 좀 그림이 좀 그릴 줄 알았던 게 이때 도움이 되네. 모자를 쓰셔가지고. 그리고 모자도 씌워주시면 돼요. 모자도 모자도 씌워주시면 돼요. 완성되셨나요? 네. 그러면 본인한테 한번 돌려주세요. 초등학교 이런 거 처음 해보는 거야. 그래요? 자 이제 선생님들 자기 추상화가 네.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하고 좀 비슷하신가요? 몰라요. 마음에 들어요. 비슷하신가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그린 게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그린 게 아니라 그치. 다 돌아가면서 일부분을 조합을 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이 나라는 거를 뭐 인정하기 싫으신 분 계세요? 나는 도저히 아니야 이러신 분 계세요? 아니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세요? 참 다행입니다. 머리카락이 나보다. 제가 뭐 더 그래? 많이 제가 코랑 입술이 이쁘게. 그러세요? 잘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는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계속 나를 갈고 닦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오늘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인가 그 그림에 나온 사람이 예수님 이미지하고 그 유다 이미지가 모델이 같았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 오늘 제가 볼펜도 드리고 이 추상화도 드릴 테니 책상 밑에 꽂아 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에이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러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그림 고치면 되지. 자 이제 제가 무엇을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조금 EBS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 해서 옛날 다큐멘터리로 나온 건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이게 안 나나요? 나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나는데요.
어느 거 뭔가 꺼이 있겠죠. 아니요, 노트북은 원래 나는데. 소리가 스피커 무음돼 있는 거. 아까는 이게 안 났을 때 나왔거든요.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그 스피커- 설명을 해주세요, 스피커가 그냥.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응.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평소에 하는 옷차림대로 지금 명동에서 이 쇼윈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33살의 남자예요. 노총각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스타일 청바지에 그냥 체크 무늬 셔츠를 입고 이 쇼윈도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10초 동안 보고 잘 살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첫인상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가 나와야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직업이 공장에서 기계 수리를 하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봉 1,200이라고 참 좋게 일해서 매력 지수 뭐를 이제 점수를 1에서부터 10분 있죠. 있죠. 남자는 남자니까 그러네. 야, 굉장하다. 이 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글씨 나와서 약간 중지하고 해보죠. 뭐. 글씨 나왔으니까.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10년이 넘은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하시면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완독하게. 이 사람이 이제 음식점 비슷한데. 그러니까 뭐 33살인데 지금은 33살이면 뭐 결혼하는 사람 많은데 이게 오래전에 영상이기 때문에 0.2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하다. 우리 도봉구 사시는 분. 2점이다. 이분이 이제 저는 인터뷰를 하니까 아, 예쁘겠다.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옷차림이. 왜 안 쓰? 아니 뭐 저 비슷하게 하고 다니니까. 배가 다 배가 나왔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이트 신청하다 그러면 또 도망간대요. 이분이 이제 제일 억울한 부분이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모가 뭐 그렇게 좀 여성스러운. 네. 여자들은 안 그렇다니까. 근데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남자도 이 다음 날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양복 쫙 빼입고. 이미지를 바꿨어요. 조금. 그러니까 바꾼 거는 헤어스타일, 이제 패션 뭐 이런 거를 좀 바꿨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서 발견을 해주셔야 돼. 이 사람이 뭐가 바뀌었을까? 양복 넥타이 색깔 좋고. CEO가 생각하는 폼을 다. 성격이 또 달라졌어요. 외모가 바뀌니까 성격도 달라 보인대요. 이해심도 많아 보이고. 성격은 많이.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자들이 저는 외모보다 성격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거짓말. 근데 우리 남자들은 성격이 좋게 봤거든요. 처음서부터 무뚝뚝하게 서 있었지만. 직업은 뭐 할 거냐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의사처럼 보이는데. 네. 그러니 뭐. 나는 가게 주인이 논리적이다. 뭐 외모가 달라지니까 돈도 있어 보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외제차 렌트 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이제 이런 현실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월급은 어느 정도 돼 보이냐고 얘기를 하니까 뭐지 막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매력 점수도 뭐 0에서부터 10까지 해서 거의 2.5 그래요. 양복 입고 다녀야 되네. 야, 씨. 우리는 그게 아니야. 남자가 볼 때는 네. 월급쟁이로 봐. 그래, 월급쟁이. 아니야. 양복 입고 다니기는 그냥 저런 월급쟁이라고. 5점, 6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사실. 성격도 달라졌어요. 뭐 활달할 것 같고 뭐 유머도 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근데 또 제가 20살이나 30살 때 보면 또 판단이 다를지 몰라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저희 이미지 컨설턴트로서 컨설팅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의 뭐 넥타이나 이런 컬러가 이분한테 어울리는 거는 아니에요. 어울리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이 시대에는 이게 이제 트렌드였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선생님들이 하나 발견해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를 좀 나는 이거를 달리 봤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아, 저기 처음이란 저기에서 처음하고 나중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 많고 네. 겉으로 보이는 것도 관계없어요. 뭐 양복 입고 뭐 그래서 꼼꼼하게 보이는 거고 좀 표정이 굉장히 처음에는 무뚝뚝했는데 그 양복 입고 그럴 때는 좀 자신 있어 보이는 표정으로 좀 맞습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설명해 드릴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요. 맨 처음에 자기 평소 스타일대로 서 있을 때는 그냥 나 원래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어깨 힘도 빠지고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내 외모가 달라지니까요. 내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 자신감이 당당함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해요. 나 자신이 바로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이미지 메이킹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 꼭 양복을 입어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나 자신을 헤어스타일부터 패션까지 깔끔하게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신보다 나는 더 같이 이렇게 평가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집사부 일체라고 오영미 CEO가 나온 그 패션에 대한 거로 보고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김동현 씨 있잖아요. 이 김동현 씨가 여기서는 지금 저쪽 맨 끝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격투기인가? 그 운동 선수잖아요. 선수인데 요즘 이제 연예인으로서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제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 왠지 조금 이렇게 좀 무식해 보이는 행동도 하고 단순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뭐 운동선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분이 달라졌어요. 여기에서 패션을 옷을 바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면에 진짜 나를 만난 것 같다. 이 경우에 이제 그 모자도 쓰고 안경도 쓰고 옷을 패션을 바꾸어서 하는 얘기가 이 우영미 씨가 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이 사람의 기분을 달리하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 그냥 사치나 낭비가 아니라 내 자신이 달라지는 걸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뭐 이제 패션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얘기가 일단 옷 잘 입는다고 옷 잘 입어봐야 속빈 강점이야. 뭐 사람이 내실이 채워져야지 겉이 아무리 화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컨설턴트들이 제안하는 건 거꾸로 해요. 내가 외모적으로 뭔가 완벽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보네? 그러면 내 내면도 채워야지라는 역발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거부하지 말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훨씬 더 나 자신을 바꾸는 기회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른 인식을 갖게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컨설턴트들이 제안하는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외적인 이미지와 내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외적인 이미지를 보완을 해서 내 내적인 이미지를 완성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같은 몸 다른 스타일이에요. 똑같은 옷을 입었지만 누구는 오빠라고 부르고 누구는 아저씨라고 불러요. 같은 옷을 입어도 내 몸에 딱 있게 맞았을 때와 나보다 좀 크게 하거나 너무 작게 하거나 했을 때는 이런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찾은 그 이미지는요, 뭐 정치적인 뭐 인정하고 이런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찾은 거니까 오해 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그 해수부 장관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처음 왼쪽에 나왔을 때. 있을 때는 그 해수부 장관이 되기 전에 청문회를 받을 때 모습이고요. 저기 애프터 사진은 그 장관 시절의 모습이에요. 물론 뭐 이분이 100% 패션이나 이런 게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만 이미지 메이킹으로 함으로 인해서 모습이 달라졌죠.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같은 몸이지만 스타일을 달리하면 이렇게 달리 보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려요. 한번 말을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네. 탁 찍혀버렸어. 찍혀버려요. 안 변해. 그렇죠. 예. 그렇게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큰 사건으로 해서 진짜 얼마 하지도 못하고 장관직에서 사퇴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기본적으로 내가 그 스타일을 완성할 때까지 그 바꿈을 못한 것 같아요. 이분은. 그리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니어 이미지 코칭은 7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표정과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다음에 메이크업하고요, 패션하고, 태도하고, 바디랭귀지하고, 스피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설명을 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몇 가지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코칭 변화의 단계는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안항진 씨처럼 헤어스타일하고 메이크업하고 패션만 바꿨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세하고 제스처도 달라진 거거든요. 그럼 3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표정하고 매너나 스피치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내 몸에 습득이 돼야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그 아까 해수부 장관처럼 금방 외모만 바꿨다고 해서 내 내면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3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표정하고 외모하고 매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석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과 보석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갈고 닦아야 빛이 나죠. 아, 그렇죠. 선생님이 뭐 답을 다 말씀해 주셔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원석이죠. 원석,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근데 원석을 맨 처음에 캘 때는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 가치를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원석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이게 보석 같구나 라고 하다가 그 보석 특징에 맞게 이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치가 더 올라가요. 근데 원석의 가치일 때보다 이렇게 제품으로 완성했을 때 그 가치는 더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다 명품이라는 옷을 더 입히면 그 가치는 또 더 올라가요. 이렇게 사람하고 보석의 차이가 뭐냐면 보석은 내가 명품이 되고자 한다고 해서 명품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내가 명품이 되고자 한다면 내 의지만 갖고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보석에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의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현영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보석은 갖고 있다. 다만 케어내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한다면 이미 케어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는 선생님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자,
저는 지금 요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 품위 유지비가 있어요. 내가 기준을 어디에도 둘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품위를 유지하는 건 나는 오로지 술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나는 의복이야, 뭐 미용이야, 교육이야, 뭐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은 뭐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연금복권 2등에 당첨이 되면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죠? 10년 동안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대요. 근데 1등 당첨되면 얼마인 줄 아세요? 1등에 당첨이 되면 20년 동안 700만 원씩 준대요. 네, 1등에 당첨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니까 2등에 당첨이 되면 월 100만 원씩 10년을 준대요. 그럼 선생님들은 가장 많이 지출할 비용을 어디에다 비중을 두시겠어요? 술값이죠. 좋은 1번. 선생님은요? 저는 이제 좋은 경조사 좋은 회비, 경조사 그리고 여기 회비. 이제 기타에 공연 보러 다니는 공연 보러 다니는 거, 예, 교육, 거기 교육에 속해요. 예, 교육. 교육.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세요. 경조사비 회비에다가 쓸 것 같아요. 경조사비 회비에다. 완전히 조직면이에요. 선생님은요? 우리는 술과 고급 안주. 식비. 네. 선생님은 저는 문화생활. 문화생활. 네. 예,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데, 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물론 뭐 미용이나 이런 데 드리는 비용을요, 크지는 않지만 자주 가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저 사실 오늘 일부러 선생님들 때문에 염색을 안 하고 왔어요. 저는 부모의 우월한 유전자 덕분에 엄마 아버지가 다 하얀세요, 머리가. 그래서 저는 염색을 한 지 한 10년도 넘었어요. 10년도 넘게 염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염색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저 머리 이렇게 결 나쁘지 않죠. 끊임없는 머리 관리예요. 예. 끊임없는 관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헤어스타일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스스로 이렇게 개발을 해요. 미용실에 가서 분명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염색하는데 그냥 내가 조금 뭐 싼 거 그냥 사다 하면 되고, 뭐 또 어디는 염색만 전문으로 하는 데 있는데 해다 주는데, 저는 그거보다 미용실에 가는 이유는 거기서 커트도 물론 해주지만 이 머리를 드라이를 해줄 때 그걸 유심히 잘 봐요. 아, 이 뒤에 볼륨을 살릴 땐 저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구나, 그걸 잘 보고 제가 집에서 드라이를 할 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저도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이제 환갑이에요. 제가 61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올해를 잘 지내야 내년을 정말 잘 맞이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올해를 열심히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나한테 투자하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내가 발전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쓰고 있는가 지금 파악해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럴까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아니 말하기 다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 말하기 어려울까? 저는 최근에 보니까 네. 이제 전반기에 수입이 없다가 후반기에 수입이 좀 생기니까 네네. 돈을 좀 썼다 싶은데 네. 쓴 게 옷을 많이 샀어요. 옷을 많이 사셨어요. 이제 옛날 옷들이 많고 네네. 이제 산을 다니고 뭐하고 하니까 네. 그런 등산복 뭐 이런 게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의복비가 꽤 나갔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그런 데 쓴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디에 많이 드셨어요? 돈으로 많이 쓰는데 주로 술값이 많이 나요. 이게 이제 딱 그냥 이렇게 정형만 그러시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뭐 안정돼서. 내가 연금복권에 2등이 당첨됐다 생각을 하시면 한 달에 100만 원이거든요.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나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지 그 비중을 달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꼭 제가 더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많이 쓰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쓰는 뭐 의복이나 미용이나 이런 쪽의 비중을 좀 더 많이 해주신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내 모습이 좀 매력있고 세련되시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한번 머리카락이 있을 때는 이발소도 가져가고. 선생님 그 헤어스타일도요 미용실을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선생님하고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예를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돈 하나도 안 들이는 얼굴 표정이에요. 선생님이 저기 이사님이 그 얘기하셔 내 얼굴의 시계는 몇 시냐는 블로그에서 제가 그걸 봤는데 네. 그것처럼 실제로 내 얼굴을 10시 10분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여기 지금 혹시 나의 표정은 제가 이렇게 여기다 가려놨는데 자 이런 사람은 없죠. 근데 이 친구는 웃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 지금 계신 선생님들은 그런 이 친구처럼 무표정한 사람은 없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표정하면 이런 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웃고 있는데 웃을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소문 만복내. 웃는 문에는 만복이 들어오도 복은 웃음을 타고 들어온대요. 그 이마를 타고 복이 들어오는 입구래요. 이마에서 혼나를 타고 입으로 들어오는데 이 입 모양이 이렇게 우리 보통 나이 먹으면은 입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릇이 뒤집어진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이 입으로 안 들어오고 밖으로 다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쁜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이 그림을 접한 그림이에요. 모나리자인데 왼쪽에 모나리자, 오른쪽에 모나리자 뭔가 다르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어디가 다를까요? 입꼬리가 돼. 입꼬리만 달라요? 눈. 눈도 달라요? 약간 또 눈도 다르네. 또요? 눈은 거의 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다를까요? 볼 여기. 볼도 달라요? 네. 자, 선생님들은 저한테 낚이셨습니다. 다른 거는요, 입꼬리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도 살짝 흘겨보는 것 같고 광대도 내려온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입꼬리 하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해 보이는 인상의 비밀은 표정이다. 이 잘생긴 김수현도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입꼬리 이 친구는 수술할 것 같아요. 이 근육, 꼬리 근육 올리는 수술도 있어요. 그 수술도 있는데 그 연예인들은 그거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무표정해 보이는데 이 친구가 웃으면 훨씬 더 잘생겨 보이죠.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우리 젊을 때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웃어도요. 이렇게 호감스러운 스마일 라인이 있고 비호감 스마일 라인이 있어요. 웃긴 웃는데 히 하고 웃느냐, 입꼬리를 바짝 올리고 웃고 웃느냐 그 차이인데요. 이거 연습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마스크 때문에 그거를 못 하는데 양 입꼬리에다가 손가락을 대세요. 그리고 살짝 얘를 강제적으로 당겨서 올리세요. 안 올라가네. 살짝 올린 다음에 그 올린 상태에서 손만 띄면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거 거울 보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삐뚤어져요. 그렇게 해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루에 3분 정도 아침 저녁으로만 하시면 그리고 21일의 법칙이 있대요. 21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이 자동으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나 21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제가 AS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해서 선생님들 표정을 사실 우리가 지금 나이 먹어서 가장 중요한 게 표정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지금 마스크 다 가리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사실 입꼬리가 올라가면요 눈꼬리가 살짝 내려와요.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눈꼬리가 살짝 내려오면서 여기가 하이탈처럼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사람이 아우 선한 인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점점 잘생겨져, 점점 멋있어져 이런 말씀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입이 이렇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헤어스타일하고 메이크업하고 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남성 스타일을 완성하는 땡땡 존이라고 나왔어요. 이 벨트, 지갑, 구두, 시계는 세트 우리 뭐 박나래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세트. 신발하고 허리 벨트는 같은 컬러로 가는 게 가장 신사다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뭐 V존이라고 얘기해서 이 V존을 얘기를 해요. 이 V존이 어떠냐에 따라서 컬러가 어떠냐에 따라서 얼굴이 환해 보일 수도 있고요. 얼굴이 좀 칙칙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핑크색을 입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마스크를 떼고 조금 있으면 이 핑크색의 그 화사함이 얼굴로 올라와요. 근데 그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얼굴이 약간 거무튀튀하고 약간 좀 흑빛의 얼굴 피부를 가졌다. 그러면 이런 핑크색을 입으면 상대적으로 더 까매요, 얼굴이. 그런데 제가 얼굴이 좀 흰 편이고 그런 얼굴의 스타일에 이 연한 핑크색을 냈으면 더 화사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 똑같이 이거를 입어서 뭐 이런 색이 되어라는 건 아니고 다만 나한테 어울리는 색을 내 V존에 냈을 때 가장 내 스타일이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헤어스타일 볼게요. 자, 왼쪽 이 사진이 이 선생님의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떠세요? 훨씬 깔끔하죠,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이 먹어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이 먹어서 뭐 머리 다 빠지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미용실을 바꾸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스타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훨씬 더 깔끔하게 그러니까 뭐 내 머리 탓을 하지 마시고요. 미용실 원장님 탓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그렇고요. 하나 볼게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부분 왼쪽처럼 헤어스타일 뒷모습이 그렇죠. 왼쪽처럼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는 제가 반대네요. 오른쪽처럼 그런데 왼쪽처럼 단정하게만 잘라도 혹은 요새는 펌도 많이 해요. 그 전문으로 이 머리가 짧아도 전문적으로 펌을 해서 이 스타일을 바꿔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 머리가 선생님처럼 약간 없으면 자꾸 가리려고 하게 되잖아요. 차라리 드러내는 게 훨씬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민수 씨 같은 경우에도 입금 전과 입금 후래요. 이분이 머리도 안 자르고 파마해서 이 구실구실한 머리를 자기 이제 뭐 출연에 의해서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바꿨을 때 훨씬 더 멋지게 보이고 이 사람이 뭐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고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게 헤어스타일이 보통 우리 얼굴의 70% 이상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헤어스타일을 좀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겠다 하면 미용실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제가 요즘 정치인들 뭐 대선 후보들 나와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의 대부분 헤어스타일을 보면은 단정하고 깔끔해요. 이 정치인들 놓다가 제가 다 뺐는데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다 뺐는데 이분들은 니구스터나 이분은 일본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들 봤을 때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이 부산에서 꽃탈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스타일을 다 선생도 연배시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휘어도 스타일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도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정치인들이에요. 여성의 경우에도. 그 다음에 이제 남성 메이크업 한번 볼게요. 저는 눈썹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썹을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지금 두 분 선생님들 살짝 문신을 해주셔도 좋아요. 문신 하시잖아요. 그러면 더 인상이 또렷해 보고 훨씬 젊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가 뭐 이렇게 문신하고 그러면 저게 뭐야 이렇게 흉을 봤는데 지금은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어르신들 이렇게 제가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봐도 굉장히 눈썹 문신하신 분 많으세요. 근데 맨 처음에 조금 어색하세요. 맨 처음에는 진하게 해놓으니까 어색하긴 한데 나중에 조금 지나서 자리가 잡으면 굉장히 그러니까 인상이 또렷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나이를 덜 들어 보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썹 문신이에요. 뭐 깔끔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마스크가 굉장히 도움을 되지만 이렇게
아까 그 최민수 씨처럼 괜히 쓸데없이 내가 나이 먹었다고 면도 안 하고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그거는 X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깔끔하게 면도는 기본으로 아침에 세수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일체가 돼서 하시는 게 나를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입술이 좀 많이 트잖아요. 그것도 좀 방지하면 훨씬 더 여성으로서 호감을 갖는 것.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이제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잖아요. 지방이 많이 끼잖아요. 이거는 얼마든지 뭐 티슈로 하게 되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 기름종이 있어요. 이거 다이소금 되게 싸요.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기름종이라고. 네. 네. 얼굴 그 피지를 닦아내는 기름종 있어요. 이런 거 사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내 얼굴이 번들거리지 않고 훨씬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도 메이크업을 자연스럽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옛날에는 10% 등등 뭐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지금은 뭐 거의 안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옷은 타인과 소통하는 첫 번째 단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패션 옷차림을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포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격식을 차린 듯하고 정중하게 입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내가 왜 스타일이 이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타일을 갖춘다는 거는 옷을 비싼 옷을 산다기보다는요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게 패션 용어예요. TPO에 맞춰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TPO라는 말이 뭐냐면 시간, 장소, 상황에 따르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세월호 그 참사 때 대통령 갑자기 박근혜? 아니 오바마가 우리 이제 애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죽고 그래서 이 블랙 정장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의를 갖춘 거죠. 조문의 예의를 갖춘 그 복장이었는데 이걸 우리는 왜 저렇게 입었을까라고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최순실의 농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춰야 할 옷의 컬러가 블루였다는 거죠. 이 당시에 우리 대통령은 블랙을 입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좀 실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최순실의 패션 이게 저기예요.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 이제 전향자 씨가 이 참고인 조사 세월호 구원파라고 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가는 와중인데 그러면 그때 그 복장이 어떠했어야 된다. 황금색 복장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황금색으로 했어요. 자기 죄가 없다.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도의 뜻을 표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건데 실제로 이 전향자 씨가 우리 TV에서 나올 땐 굉장히 어머니상, 전형적인 어머니상이고 굉장히 이렇게 우아하고 뭐 이랬는데 이 태도 하나 때문에 완전 이미지가 바뀌어버린 그것도 거죠.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순간의 선택인데 그 순간의 선택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제 좀 힘든 경우가 생긴 거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스위스인가 거기를 우리 대통령이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했는데 그 나라의 복장에 맞춘 거는 이해를 하나 수행원하고 코피가 돼버렸어요. 우리 대통령의 한복이 수행원 옷하고 똑같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최순실 패션 논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전 그냥 그 나라의 문화만 알았을 뿐이지 그 나라의 수행원들은 이렇게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저 너무 좀 그러네.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스위스의 수행원하고 옷이 똑같이 커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게 뉴스에 안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거 사진을 다 찾아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국에 가신 거예요. 대통령이 중국에 갔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 신문에서 크게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어떻게 옷을 정장을 안 입고
이렇게 입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이 패션에 대한 들은 돈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격을 챙겨서 입지 못했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미지들을 갖고 온 거는 인터넷에 다 나오는 이미지고 뉴스로 이슈화된 것들을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진짜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서 입어야 된다. 지금 요즘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뭐 나는 윤석열 후보는 나는 뭐 680만 원밖에 안 썼다 그러고 뭐 이재명 후보는 뭐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 6,800만 원 썼다는데 썼다고 하는데 뭐에 썼다는 게? 그 이미지 메이킹 하는 데 응.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그 썼다는데 사람들 돈이 많이 들 사람들이요. 돈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과연 그분들한테 어울리느냐, 이제 그게 나중에 또 이슈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제가 거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진을 모아다 다 뺐어요. 다 뺐는데 나는 근데 이재명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6,800만 원 썼다는 그 스타일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네, 스타일이 근데 실제로 예. 그 윤석열 후보도 허은하 씨가 얘라고 하는 그 이미지 컨설턴트 그 대표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돈을 안 받았을 뿐이지 돈을 안 쓴 건 아닌데 그분이 지금 그 스타일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뭐 당신만의 고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옛날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돈을 많이 써서 그랬는지 아니면 몸 스타일, 몸매가 뚱뚱하지 않아서 그런지 응. 6,800만 원 썼다 때 진짜 보기에 좋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닌데 네, 그 스타일이 되게 달라졌죠, 좋았어. 완전히. 예. 스타일이 달라졌는데 꼭 응. 정장만 입은 건 아니에요. 응. 약간 그러니까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해서 옷 스타일을 좀 관리를 했을 뿐인데 응. 그분이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거죠. 멋스러워 보이고 원래 근데 이 옷 스타일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끊임없이 내 스타일을 완성해 나가는 거지 요거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선생님 혹시 누가 나랑 똑같은 거 입으면 그 옷 입고 싶으세요? 안 입고 아니죠. 싶어. 안 입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떠세요? 안 입고 싶어요. 근데 저는 입어요. 그렇구나. 왜 입냐면 같은 옷 다른 느낌? 같은 옷 다른 느낌으로 저는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그런 다른 거 사람이 뭘 입는지 몰라. 네, 신경도 안 써. 우리는 몰라. 다른 제가 사람이 뭘 오늘도 이 자켓을 입고 저수를 딱 탔는데 맞은편에 젊은 아가씨가 이거랑 똑같은 걸 입은 거예요. 똑같은 걸 입었는데 달라요 저랑은. 저는 안에 밝은색 니트를 입었고 그 친구는 검정색을 입었는데 아 내가 잘 선택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친구는 젊음으로 자기 옷을 커버할 수 있지만 저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색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서 아 그래 이렇게 입는 거야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저는. 저기 슬라이드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입었던 노란색이 네. 뭐 저기 잘 입은 거예요? 못 입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세계 각국 정상들이 다 지금 옷을 입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땐 정장을 입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만약에 노란색을 입었다. 이 노란색에 중국에 방문했을 때인데 이 노란색의 의미는 중국을 상징하고 중국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그랬는데 바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벌에 격식을 갖추는 목장은요 너무 안 아래 어울려 위 바지가. 같은 질감의 한 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 아사히 신문 주간 아사히에서 국격을 표현하는 자리에 제대로 복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즈니스 정장은요 아래 위 질감이 똑같은 한 벌의 옷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뭐 비싼 명품이라고 하더라도 질감이 다르면 정장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냥 캐주얼, 그러니까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즈니스 정장은 아래 위 천의 질감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그 시간이 1시간이 넘었거든요. 어떻게 계속 이어갈까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라이브는 끝내고 계속 하죠? 계속 해야지. 하실까요? 네.